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이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이용준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저희가 못 뵀었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그래도 양대 증시가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의 수랑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거의 비등비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사실 추석 이후에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선별적이긴 하지만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파트별로 시장을 가고 있다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MLCC 관련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개별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체크해서 단기 공략하시고요. 중장기 흐름은 우선 제약바이오 선택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락한 반도체 종목들이 타이밍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여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은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공략해서 좋은 마무리를 했다. 하지만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게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를 잡고 가장 잘 가는 대장주를 찾는 게 그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 멘토로서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 내에서 대장주를 찾는 것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그나마 좀 시세의 연속성을 길게 갖고 간다라는 점에서 멘토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꿈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바이오 종목들은 좀 빠지는데 이쪽으로 다 시장이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의 배터리, 결국에는 저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꿈의 배터리가 상용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삼성전기가 2026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오늘 기사 굉장히 좋았다 생각되고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가 세계 최초 이런 키워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장 초반 갭상승에서 출발했지만 시총이 워낙 크니까 삼성전기를 필두로 다른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의 원래 대장주들이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다 좋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농화성, 에코프로머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원래 2차 전지 또는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와 섹터 종목이었고요. 원준이나 퀀텀원, ICH 이런 종목들이 신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대장을 공략하느냐, 신규주를 공략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섹터의 종목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종목이 대장이냐, 1등 주고 가장 상승이 잘 나오느냐 이걸 캐치하시는 게 능력이고요. 제가 방송에서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농화성 했습니다. 한농화성이 오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준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원준이 대장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시장이 알고 있지만 공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장후반에 풀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 다음 대장주인 한농화성을 혹시 여러분이 좋은 가격에 공략하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다면 그분은 오늘 정말 최고의 실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기사는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MLCC 관련주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26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한다. 24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1년이면 양산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많이 다가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하락도 많이 나오고 악재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LG 엔솔 이야기하면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하락하지 않는 섹터는 상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생각해요. 관련주로는 오늘 대장이었던 원준이 우선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MLCC 관련, 배터리 관련주로는 ICH, 코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진짜 오늘 타점이 나왔던 종목은 한농화성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저희는 한농화성 했는데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은 원준을 필두로 한 번 더 흐름을 보시면 괜찮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꿈의 배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ICH, 코칩과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도 오늘 장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후장에 이쪽은 더 탄력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꿈의 배터리 관련돼서는 윗꼬리가 달렸고 오후장에 조금 더 시세가 붙은 쪽이 이 자율주행 같았어요. 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밀려서 그렇죠. 내일은 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율주행은 오래된 이슈이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날인가요?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전후로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된 재료죠. 그러니까 시장을 식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 윗골에 달렸을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보기는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율주행 차에 키워드를 두시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2027년부터 전면 금지를 하고 네. 2029년 2년 후에는 하드웨어까지 금지하는 거에 좀 팩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는 자율주행이지만 속 내용을 보면 보안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담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운영하는 텔레 땡땡방이 제가 계정을 도용받았거든요. 순식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데 순식간에 도용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에서도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한 이슈가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적대국인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도 보안 문제를 굉장히 필두로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자율주행차 이슈로는 그렇게 시장을 크게 보지 마시고요. 이 이면에 있는 보안과 해킹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이슈를 초점 맞추신다면 훨씬 더 시장을 보는 눈이 다양해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해킹 당하는 게 위험한 게 정보의 유출이고 그렇죠. 그 정보를 통해서 중국이나 또 타국이 적대국이 그 국가에 대한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에 조심하려면 1대1로 누군가가 나에게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1대1로 누군가 필요 없는 정보를 획득한다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젊기도 하고 스마트하고 그런 다 떠나서 대학교도 나오고 다 떠나서 누구라도 해킹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네. 미국 또한 중국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금지했던 이유는 다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틱톡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다 그 작은 재미있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 컨텐츠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습득해 간다는 거죠. 특히 자율주행차는 이 사람의 키, 신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네. 가는 동선, 가는 위치, 가는 속도, 만나는 사람까지 네. 다 캐치한다는 거는 앞으로는 그 주식을 볼 때 자율주행차의 급등보다는 이 이면에 있는 보안주와 그리고 그 미국, 중국 갈등을 통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자율주행차 이슈는 표면적인 거다. 하지만 보안주와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이유도 다들 아시겠지만 생물보안법 이슈잖아요. 네. 앞으로 미국 대선의 11월 달에 누가 되더라도 이 이슈는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을 것이다. 정리해드리면 미국, 중국 이슈,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통한 소프트웨어 이슈, 보안에 대한 이슈, 갈등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잘 가고 있는 네. 종목, 상한가를 간 두 가지 종목이 모니터랩과 센스랩인데 네. 사실 이 두 가지 그렇죠. 종목은 보안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딥페이크 관련해서 딥페이크. 요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보안의 핵심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와도 연결을 시켜서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걸까요? 네, 앵커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걸 우리가 해킹이라든지 피싱에 대한 이슈를 뉴스나 보면 실제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젊으신 분들이 또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기술이 발전되고 또 중국에 대한 과 미국에 대한 이슈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딥페이크도 사실은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 한 장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그렇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랩, 센즈랩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흐름 보셔야 되고 이런 흐름 자율주행차 흐름으로 내일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주의 흐름을 좀 지목해 보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있는 거기에 수준밖에 있는 접는 투자자가 안 되지만 A 더하기 B는 C도 될 수 있다라는 접근 방식이 맞는 상황이고요. 미중 갈등에 의한 수혜는 궁극적으로는 보안과 제약바이오까지 우리가 펼쳐보자. 이렇게 네. 되면 자율주행차 이슈로 우리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참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네.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네. 다행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내일장을 준비하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K-밸류업 지수 이렇게 잡아봤는데 K-밸류업 지수가 이제 내일 장마감 이후가 되면 발표가 네. 되는데 사전 약발도 안 들었다라는 맞아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이번 주 화요일이면 이제 발표가 나니까 그렇죠. 오늘 당연히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아예 이거는 당연한 이슈죠. 왜냐하면 지금 네. 국내 증시를 떠나는 일반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이슈로 인해서 네. 펀드도 지금 미국 펀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는 면세를 해준다는 이슈가 있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상황은 맞죠. 하지만 국내 증시를 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에서 좋은 탈출구를 갖는다 이런 방향인데 내일이요. 내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내일 장 마치고 24일 날 네. 오후장 마감 후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데 아무것도 오르는 게 없습니다. 즉 말하면 국내 시장의 개인들은 국내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나기 네. 때문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와 기업과 주가, 주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정은 24일 내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하는데요. 이게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 보통 펀드나 이 지수상품을 발표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게 돼 있죠. 왜냐? 패시브 자금, 우리가 펀드를 들 때 그 자금들이 뭉탱이로 이런 지수 펀드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지금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 약 100개 정도를 하는데 그 근간에는 실적도 우선 들어가 있고요. 네. 주주 환원 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100개 중 14개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니까 금융주도 많이 올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최근에 지수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9월인데 8월, 7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장이고 삼성전자는 6만 원 깨지기가 일보 직전이고 SK 하이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참 참담한 증시죠.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렇게 표면적인 여하튼 간에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 금융주가 14개지만 그 나머지 종목도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 자동차 관련주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소비재하고 소재, 산업체들의 편입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미리 선점하는 것보다는 내일 발표한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제 지수가 2,500에 서덕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올 초에 3,000 넘는다고 그러게요. 모든 증권사가 제일 낮은 목표가 2,800이었거든요. 3,000, 3,100이 대부분인데 지금 지수가 오늘 2,600 겨우 넘긴 거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발표한 이후에 국내적인 흐름을 보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해외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지 좀 확인하시고 또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K-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금융주가 제일 많이 담길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데 B컷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은행주들은 보통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그나마 한국 주식에서는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갈 것이다 라고 반영을 했던 게 대표적인 이유로 K-밸류업 지수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네. 금리 인상에 어떻게 보면 최대 그렇죠. 피해주가 될 수 있잖아요. 은행주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배당주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여기 핵심은 배당 수익 받고 싶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정도 매월 월급처럼 받고 싶다 이런 배당주로 받고 싶다는데 여기에 양면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주는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네. 우리 지금 금리가 1년에 예금하면 2%, 3% 초반, 15.4%를 뛰고 나면 실제로 2.5% 정도 받는데 배당은 사실은 1년에 5%, 6%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만 생각하고 금융을 투자하는 하시는 분들이면 배당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가가 부양되는 플러스 알파. 하지만 지금 공략에 주가가 하락한 걸 견디면서 배당을 받으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양면성. 배당주라고 해서 내 모든 재산을 배당주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무너진다.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주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B컷이기 때문에 에데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왕하실 거면 일반적인 배당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금 자산을 50% 정도 놔두고요.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급 나갈 때 그때 산다, 싸게 산다 이런 개념으로 하실지 지금 올라가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코리아 밸류업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갈지 내일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융주 투자를 할 때는 본인 생각할 때 나는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지 이 종목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고 내가 거기에 만족할까요? 투자할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K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늘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2128-854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진단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5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들 보니까요. 셀바스 AI 손실이 정말 큰데 이 종목 제외하고는 다 좋죠. 다 좋네요. 네네. 기아 같은 경우에도 17% 손실이시긴 한데 매수가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네. 않는데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딱 보면 방산주 두 개니까 둘 다 좋긴 하지만 한 종으로 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셀바스 AI는 사실은 뭐 의료주보다는 AI 관련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관건이다 생각해요. 셀바스 AI는 하락폭이 너무 크긴 한데 셀바스 AI만 빠지면 좀 완벽한 포트가 되겠다 생각되는 거고 이분이 신청할 때 가급적 안정적으로 오래 가지고 가요. 이분 성향이 오래 가지고 갈까 팩트거든요. 저도 수백 분, 수천 분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빨리 나는 단기로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지만 오래 갖고 가실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성향상 오래 갖고 간다고 하셨으니까 셀바스 AI를 오래 갖고 가시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 종목만 정리하고 현금이 비중이 좀 있으시니까 현금 비중이 25%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금에서 일정 부분만 종목을 한 종목 편입시키면 더 좋아지는 계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셀바스 AI를 제외하고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한번 첫 번째 상담 받아볼 종목으로는 그냥 셀바스 AI 바로 가볼게요. 네네. 셀바스 AI가 지금 비중은 10%밖에 안 되는데 손실폭이 너무 큽니다. 58% 손실 보고 계신데 셀바스 AI 하면 AI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의료 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손실은 크지만 기대는 마음속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더 안은 안 빠지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 한 20-30% 빠지면 강력홀딩하고 제가 자리 잡아드리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셀바스 AI는 먼저 두 가지 측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영업이익이 41억이고 유보율이 875%, 부채가 14%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양호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의 첫 번째 그나마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거다 생각해요. 제가 이제 두 달 전에 첫방을 할 때 2차 전지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제 비중 축소를 했더니 손절을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서 저는 손절을 쉽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 기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지만 셀바스 AI를 차트상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건 재무가 특별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랄지 환기 종목 될 가능성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분이 중장기로 더 오래 갖고 가실 때 이 종목이 더 오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은 크지만 제 생각은 우선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절 의견 드릴 때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손절 의견 드릴 거고 손절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손절하시고 저는 셀트리온 현재가 매수를 우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 중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좋은데 가장 좋은 리가켄바이오 한 종목밖에 없으시니까 그래도 시총 상위에 바이오를 이끌 수 있는 종목. 삼성바이오도 좋긴 하지만 이미 100만 원을 훌쩍 넘어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간 시총이 큰 셀트리온을 종목 교체를 손절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 첨언을 해드리면 셀바스 AI가 사실은 최근에 해리스 관련주로도 엮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바로 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이 해리스가 조금 더 많이 높아졌어요. 52대 트럼프 47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베팅을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뭐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만 봤을 때는 전저점 이탈을 했어요. 네. 최저점인 11,210원이 오늘자 최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았던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 매수가가 바로 윗도 아니고 27,000원이니까 이만큼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추매해서 물타기해서 버텨보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본인이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하고 바로 내일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셀트리온으로 옮겨가시는 게 저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이 난 버티겠다 그러면 버티셔도 회사가 없어지거나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저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차트상의 위치도 봤을 때 아직까지 더욱더 하락 쪽으로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종목이라서 손절 대응이 나왔지만 이 종목이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베팅해보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현재가 매수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셀트리온도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저는 1차적인 목표가 한 24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20만 원이니까 4만 원이니까 약 20% 정도 수익인데요. 네. 그 차트적인 이유하고 설명드릴 거 하려면 너무 많이 있죠. 생물보안법, 뭐 미중 갈등, 그리고 제약바이오 흐름, 금리 인하 이슈, 비컷에 다 있는데 차트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 7월 30일 날 21만 1,000원이라는 고점을 한번 해줬고, 그리고 8월 27일 날 한 번 더 그 자리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보통 돌파 매매를 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자리에 가장 확률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내일 시작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고점이 다시 한번 돌파한 흐름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빨리 전고점이 24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돌파에 또 한 번 실패한다면 지지부진한 흐름은 나오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너무 강하고 또 제약바이오 펀드나 지수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늦긴 하겠지만 24만 원을 무난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고 지금 세 번의 돌파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저는 충분히 교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으로 교체 의견이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 포트폴리오 정말 심각합니다. 한 종목 상담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요새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진단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0221-285543번으로 전화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기아인데요. 네. 지금 10% 약간 넘는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가가 10만 원 겨우 좀 지켜줬어요. 10만 3,200원 마감이 됐었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또 그렇죠. 기대감을 받아가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기아는 하방이 좀 멈춰있는 느낌이다 생각되고요. 우선 홀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강조하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첫 번째는 손절 내가 공략할 때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인가, 정말 우량한 종목인가, 첫 번째 중요해요. 주식을 오래오래 하실 거니까 우리가 오늘 하고 이번 달 말까지만 하는 건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하고 손가락이 움직인다면 손절하지 않을 우량한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기아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주로서 주가가 최근 들어 하락은 했지만 기사를 보면 주가 하락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 주가 하락을 하면 손절해야 된다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기사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고
고배당주의 매력이 있다가 지금 세 가지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5% 정도였던 예상 배당률을 10일 기준으로 해서 네. 6.5%까지 인상을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1년에 적금 들면 2% 주는데 배당을 6% 준다고 하니까 6% 받고 주가까지 오른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아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료는 내일 있잖아요. 내일 그 코리아 국내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는 맞아요. 모르겠지만 국가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증시는 힘들고 외국인은 다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종목 중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은 내일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수 공개가 될 때는 한번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 생각하고 편입될 100개의 종목 중에 한 개의 종목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관련주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아, 현대, 현대모비스 이 세 종목 정도 시장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입 여부 좀 확인하시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셀바스 AI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하방이 멈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달에 95,000원을 찍고 21선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21선인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0만 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첫 번째 고점인 11만 원까지는 바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하신 분이 124,000원이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흐름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일 바로 올라간다면 11만 원 터치하고요. 이렇게 횡보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걸 받으려고 추매를 한다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하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싸우고 나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게 주가 용어는 횡보 구간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증시는 언젠가는 오릅니다. 그 언젠가는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식을 하고 있고 하락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좋은 종목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오른다면 두 번째 목표가는 본인 매수가까지 올 것이다.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되죠. 홀딩이냐? 더 홀딩이냐, 익절이냐 또는 하면 되는데 충분히 기아 같은 경우는 내일 흐름 보시고요. 11만 원 터치하면 횡보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 매출은 보합 상태이지만 유보율도 2,000%가 넘고요. 네. 그리고 그냥 갖고 있으면 올 12월 정도 되면 배당 수익률 6% 정도 주니까 그렇게 그 시청하신 분이 나쁜 종목은 나쁜 차트나 그렇죠. 네. 나쁜 자리는 아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가 두 번째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배당 수익률까지 계산을 해보고 또 내일 지수 발표에 호재를 받아서 주가가 오를 것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손실 낼 종목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방산 종목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바이오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리가켄 바이오가 77,600원의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수익도 35%로 잘 내고 계신데 네. 바이오 종목들 아까 전에 저희가 셀트리온으로 맞아요. 종목 교체 의견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셀트리온이랑 합쳐서 네. 바이오 종목들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은데 있죠.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수익 극대화하죠. 왜냐하면 리가캠이 15%이고요. 셀바스 AI를 세트를 바꾸면 네. 20%고 두 개 하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포트의 바이오 비중은 최소 30% 이상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네. 바이오니까. 바이오와 반도체 둘 다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반도체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갈 때는 바이오가 시총에서 밀려 있는 거고요. 이게 올라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반도체도 공략할 타임이 나오겠지만 네. 지금은 제약바이오 비중을 본인 포트의 30%에서 40%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리가켄 바이오 15%인데 여기서 이 종목의 비중을 더 실는 건 아니고 이 종목의 수익 극대화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올라간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 상승률로 하면 본인 공략가 대비 약 35% 정도 상승이 나와 있어요. 조금 욕심 부려되죠. 50% 이상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ABL 202가 연내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저는 우선 리가켄 바이오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바이넥스, 에스트팜 이런 종목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리카켄 바이오 또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장주의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알테오젠 포함해서 그리고 이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흑자를 내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내년부터 영업이 흑자가 예상되고 유보율도 977%. 예전에 에고캠 바이오였으니까 차트 한번 보면 제가 네. 이제 꽤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때 한번 말씀드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죠. 아, 너무 많이 올라서 빨리 팔고 현금 확보해야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러실 필요 없고요. 현금 수익 극대화할 때는 이 기준 하나만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물보안법 통과했고 하원 통과했고 금리 인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50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에 보면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값이 지지라인이거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지지라인이죠. 왜냐면 100만 원 돌파했으니까. 이 10만 원이라는 그 상징적인 가격을 돌파했다는 거는 10만 원을 깨지지 않을 수 있다. 깨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해서 목표가와 상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홀딩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지지 잡고 강력하게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가는 바이오 종목도 요새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목표가를 뭔가 명확하게 잡기가 참 힘든 것 어렵죠, 같은데 어렵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향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수익이 너무 커서 불안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10만 원 우선 오늘 기준으로 10만 원을 지지라인 드렸지만 네. 주식을 소위 말하는 큰 금액으로 하시는 대가분들은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5일선 지지를 잡고요. 신고가니까 네. 5일선을 깨지 않으면 오늘 홀딩, 내일 홀딩, 다음 주도 홀딩, 다음 달도 홀딩, 내년 홀딩. 근데 언젠가는 5일선 깨는 타이밍이 네. 나오거든요. 그때 전략 매도를 하신다면 저는 가장 좋다.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21선 지지받으면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이지만 맞는 경우가 없다는 거는 거기에 맞지 않은 종목 찾으셨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대장주와 신고가 종목과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가켄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그에 대한 의견까지 5일 지지라인을 잘 보자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022128-8543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섹터가 이제 방산 섹터 남아있는데 두 개 비중을 합치면 30% 비중 들고 네. 계시고 제일 수익을 잘 내고 있네요. 네. 현대로 아까 전에 처음에 포트폴리오 보자마자 맞아요. 방송 하나로 맞아. 집중하자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럼 현대로템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현대로템이 우선 차트 더 좋잖아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방산 테마뿐만 아니라 철도 테마도 있으니까 양방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30%이고 둘 다 홀딩 의견 드리긴 하겠지만 둘 중에 내가 한 종목만 할 거야. 한 종목 익절하고 싶어 이러면 현대로템을 익절하는 게 아니라 LIG 넥스원을 익절하시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방송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저는 제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그냥 머릿속에 있는 오랜 과거의 경력에 기반한 저의 기준을 드리는 건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판단을 한번 본인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현대로템 먼저 이야기해드리면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방산이 끌고 방산이 끌어주고 철도가 밀어주고 그러니까 양방의 재료로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2 전차 2차 실행 계획이 또 계약이 기대되고 차트 한번 보면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여러분들이 신고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신고가를 보면 사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신고가를 보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주식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산다.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라는 게 없잖아요. 신고가를 갔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재료도 좋고 재무도 좋고 실적도 좋고 공시도 좋고 더 갈 수 있고 매물대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대로템은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영업이익이 올해만 해서 2배가량 상승한다고 지금 실적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내년도 기대되고 유보율은 207%.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앵커님께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종목에 대한 수익 대응은 5일선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000원이 지금의 5일선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53,000원 깨지 않으면 홀딩하시고 또 모레는 더 올라가면 54,000원, 55,000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최고의 스윙으로는 높은 자리에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방산 섹터 내에서는 차트상 조금 더 기분 좋은 흐름을 내고 있는 현대 로템으로 집중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 로템 말고 한 종목이 더 남아있잖아요. 네.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걸까요? LIG 넥스원도 사실 뭐 두 종목 중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네.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드릴 네. 텐데 LIG 넥스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현대 로템하고 차트적으로 차이가 좀 있고 설명 좀 드리면 지금 13%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방산주이고 지금 중동 분쟁이 더 격화되고 있죠. 제가 방산주 말씀드릴 때 부모가 자식을 이해를 못 시키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종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모님은 불교인데 아드님은 천주교. 엄마가 불교 가자. 그러면 아드님은 불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교 문제가 그만큼 갈등이 심화되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문제. 근데 지금 중동 분쟁이 종교 분쟁이기 때문에 전쟁 이슈 올랐다가 빠졌다고 해서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조식을 한참 멀었죠. 전쟁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근데 다만 어떤 종목이 전쟁 이슈의 중심에 서는지.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빅텍이나 스페코라든지 휴니드 이런 종목이 테마성 전쟁 이슈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실적 베이스가 된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이 간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은데 언제라도 이 흐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LIG 넥스원 또한 중동 분쟁이 있고 K 패트리어트인 천궁2를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목표가 31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1만 원까지 뭐 보셔도 됐겠지만 차트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현대로템은 수익 극대화 5일선 대응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목표가가 제가 생각하는 정고점인 24만 원까지만 보시고 매도를 하시고요. 현금 보유하시고 현대로템과 LIG 둘 다 방산이기 때문에 둘 다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대로템을 조금 더 사시고 현금 보유하신 다음에 조금 더 사시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기회를 잡기엔 좋으실 것 같다 생각해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방산 섹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정고점 부근인 24만 원까지는 홀딩하고 나서 매도하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시고요. 또 이 현대 로템만 갖고 가고 LIG 넥스원에 매도를 하고 난다면 현금 비중이 조금 더 생기잖아요. 맞아요. 담아볼 만한 종목은 없으실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목을 현금 비중이 많으시니까 하나오션을 한번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좀 또 오늘도 총주금들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면 바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하나오션을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이 아니더라도 HD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도 있긴 하지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자율주행차 이슈로 그 이면인 보안과 해킹과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슈까지 끌어댔던 것처럼 지금 보면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주 섹터인 미군 군함의 MRO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도 걸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돼요. 네. 다른 조선주는 슈퍼사이클과 실적에 대한 배수로 갔는데 하나오션은 유일하게 미국 MRO 시장에 진출되고 이미 진출돼 있고 또 군함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 방산에 대한 이슈도 걸리기 때문에 현금 비중의 15% 중에 10% 정도는 슈퍼사이클과 방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하나오션을 공략해보시라.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나도 한번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022128-854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종목을 추가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과 함께 공략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준 2,500개 종목 중에 또 전고체 배터리 종목이 한 10개 정도 될 텐데 그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원준의 상한가를 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다른 종목이 아니라 한농화성을 공략했는지를 한번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이 시간 내에 공개해 드릴 수 없지만 주요 맥점들하고 여러분께 공부거리 좀 드릴 테니까 그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공부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저의 견해를 좀 배우고 싶으신 거니까 제 견해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도주 공략법이에요. 주도주란 게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도주는 2,500개 중에 뭐 10개, 20개, 30개 또는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상한가 종목 주도주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그날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섹터에서 그 섹터의 대장주를 저는 주도주라고 합니다.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하거든요.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매매를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한 종목을 공략했을 때 확률이 승부 볼 확률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본업이 다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무리 은퇴를 하셨건 지금 약간 뭐 취업 준비를 하시던 간에 본업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주식을 하시는 거지. 전업 투자자가 이런 최근 들어 지수가 2,800, 2,500도 깨지는 300포인트가 순식간에 하락하는 장에서 전업 투자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좋아 전업 투자자지 그냥 그 녹아버린 계좌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시장 2,500개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섹터 중에 1등주를 공략하면 이 하락장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은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제가 왜 어떤 관점으로 9월 23일 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공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수익 대응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서 복귀하시고 또 녹화본을 2번, 3번 보시다 보면 좀 더 본인의 그 견해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략법 한농화성 종목인데요. 넘겨주시면 오늘 그 많은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수가 양봉이었는데 그 많은 종목 중에 돈이 들어온 섹터가 제 기억으로는 HLB 관련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삼성전기 포함해서 좋았었는데 저는 HLB라는 종목은 뭐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그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원래 실체가 있는 재료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많은 종목들의 흐름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로 제가 오늘 픽해서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10개 종목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뺀 8개 종목 중에 4개 이상이 전고체 배터리가 그 상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즉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다. 거기에서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관련주로는 오늘 상한가는 원준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농화성과 이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었는데 원준은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상따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순간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상따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3%에서 8%, 10%는 금방 1, 2초 또는 많게 10초 사이에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전업도 안 하시는데 보다가 급락해서 손절 순식간에 수많은 금액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준의 흐름을 보고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안전한 공략 자리를 갖추는 1등주를 찾은 거죠. 그 종목이 한농화성은 고가 대비 22% 올랐고 이수 같은 경우는 14%가 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2%가 14%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한농화성이 대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장중에 실시간을 보면서 제가 한농화성을 픽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인데요. 오늘 장 시작할 때 가장 큰 재료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재료죠.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 꿈의 배터리 소형 전고체.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네요. 삼성이라는 키워드, 세계 최초라는 키워드, 뭐 전고체라는 키워드.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고 이거는 좋은 기사다. 이거는 돈이 되는 기사다.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좋은 키워드, 삼성, 세계 최초, 전고체. 그러면 우리가 대장주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슈가 보면 꿈의 배터리인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밝혔다. 그러면 삼성전기를 공략하느냐? 삼성전기 이미 갭상승을 해서 밀리고 있으면 삼성전기를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봉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거래대금 들어온 종목 중에 상승률 상위 전고체 배터리 중에 이 세 종목이 있었는데요.
원중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를 굳혀줬기 때문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더라도 상따기 때문에 무너지면 좀 손해가 큰 거고,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두 종목의 차트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인 차트긴 하지만, 이 오늘의 양봉을 지우고 본다면 한농화성이 전 조금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좀 그 노하우 같은 건데, 이 전고점과 지금의 그 봉의 괴리감 차이거든요. 요거는 한농화성이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고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흐름이 약하기도 했지만 이 전고점까지 좀 상승폭이 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둘 중에 하나를 하려겠다고 계속적으로 파악을 했었고, 마음적으로는 한농화성이 기운 상태에서 분봉을 확인했습니다. 1분봉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올라가는 시점인데요. 원주는 이미 이때 9시 11분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먼저 올라가긴 했는데 꾸준히 올라갔던 건 한농화성이죠. 그 이유는, 이거는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매수세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수급하고 프로그램 매수세인데 외국인 수급 먼저 확인했고요. 외국인 수급에 또 한농화성이 더 좋았고,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제가 프로그램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고 흐름이 좋고 일봉선 자리가 좋았던 한농화성이 저한테는 오늘 원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과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공략, 시초가에 공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최고점에 공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고요. 나는 한농화성을 하지 않고 이수 스페셜 했더니 보합이나 또 하락에서 끝났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개의 공략 타점은, 제가 오늘 했던 공략 타점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타점에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눌림 공략을 하는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리였던 거는 한농화성이 9시 반경에 2450원이 눌림 자리로 상승에 눌렸어요. 눌리고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 자리를 1차 공략 자리로 봤어요. 정리해드리면 재료는 확인됐고요. 기존에 원래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였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확인했고요. 외국인 수급 확인했고, 많은 전고체 배터리 중에 원주는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중이 대장이지만, 나머지 종목 중에 가장 수급과 프로그램과 외국인이 좋았던 종목이 한농화성인데, 공략은 눌림자리인 2450원에 했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1시간에 2시간 정도만 있으면 21,850원가요. 여기까지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8%의 상승이 나오지만, 물론 최고점에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략했더니 계속적으로 3%, 4%, 5% 수익을 주는 종목이다. 하지만 종가까지 갖고 있었더니 나쁘지도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핵심은 많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중에 왜 이용주는 한농화성을 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런 걸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가 오늘 양봉인지, 지수가 시장이 좋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지수가, 선물 흐름이 어떤지 확인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탑10 중에 보면 에코프로 머티,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었는데, 저는 이 후보군을 놓고요.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매 현황과 거래대금, 호가 흐름을 봐서 제 픽은 한농화성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2,500개 중에 한 종목을 픽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매일 제가 보는 지수, 선물, 거래대금, 섹터, 프로그램, 거래대금, 호가 흐름, 이것들을 확인하는 공부를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하신다면 하루에 한 종목씩은 여러분도 혼자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도주 공략법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실시간 대응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지금 생각했을 때 내일 좀 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우선 원준의 종목을 내일 흐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HLB 테라피틱스가 잘 갔어요. 제가 공략을 할까 말 고민했었는데 재료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는데, 내일은 원준과 HLB 관련주 중에 좋은 종목이 나오면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 종목 중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것, 주도 섹터를 찾는 것, 그리고 내일장은 내일 물어보는 거. 가끔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시면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건 모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가는 전문가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저는 원준이나 HLB 관련주로 우선 관심 있고 보고, 오늘처럼 한농화성을 공략한 것처럼 여러분과 대응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멘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들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일단 금투세 끝장 토론 그리고 K밸류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좀 상충되는 이슈들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내일 시장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걱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거나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시장은 우리 시장대로 받아들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죠. 시장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의 한농화성이 그랬고 내일은 뭐 원준이나 HLB 관련주로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첨언해드리면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아까 자율주행 이슈로 뭐 소프트웨어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보안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 섹터는 정해져 있다. 아까 말씀드린 센즈랩이라든지 딥팩 관련주들 생각하고 있고요. HLB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원준이라든지 이런 종목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시장 하락한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무조건 가장 강한 섹터의 종목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식은 실적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하시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킹 이슈로 인해서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텐데도 저희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진단도 해주시고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들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보안에 신경 쓰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싶으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주식 인사이트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02-2128-8543번으로도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